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무시고 계셨던 새벽 아침에 역대급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스닥도 2.2%가 빠진 상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역대급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게 됐는데요. 글로벌 거래소 2위였던 바이비트, 싱가포르에 있는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 하나로 2.1조 원, 2조 원에 달하는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손실이죠.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해킹해간 상황이었는데요. 바이비트의 해킹 쇼크 감당할 수 있나? 사상 최대 2.1조 원 피해, 보유자산 9%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바이비트는 2018년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바이비트의 1일 평균 거래량은 360억 달러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거래량 기준 세계 2위 자리에 오른 그러한 거래소인데 이 스테이킹 위주로 거래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바이비트가 선물 거래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물 암호화폐 외에도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마진 거래 서비스,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해킹이 우리가 주무시고 계셨던 새벽 1시, 2시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비트를 못 사용을 하거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아 분들 위주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해킹 당한 시점이 새벽 1시, 2시였기 때문에 자고 계셨던 분들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상황을 보신 분들은 허겁지겁 바이비트에서 코인들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시기가 바쁘신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초기에는 7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비트 15억 달러 역사 최대 해킹 피해, 고객 인출 요구 70% 처리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상태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금 35만 건, 99.99% 완료, 거래소 정상 작동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지금 11시 떴습니다. 오전 11시요. 왜냐하면은 70% 처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뭐 100% 처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큰 이 영향력을 초래할 수가 있죠. 갑자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입장이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잘한 거는 이 바이비트의 CEO 벤 조우가 X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러한 부면들이 콜드 월렛이 해킹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부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조우의 트위터 X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비트의 CEO죠. 지금 1시간 전에 또 트윗이 뭐 하나 떴네요. 네, 지금 현재 자신이 이러한 것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또 어필하고 있네요. 자기의 스트레스 모니터링 지수를 보여주면서 어제 뭐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회의하는데 너무 집중했고 15억 달러를 잃었다는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곧 올 것 같다. 얘기하면서 이 이전 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시간 전, 12시간 때 이제 해킹을 당한 거죠. 당해서 다른 핫 월렛이나 웜 월렛 괜찮다. 다른 콜드 월렛도 괜찮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돼 있는 이더리움의 콜드 월렛을 이 북한, 이 테러 집단, 거의 테러죠. 사이버 테러니까요. 해킹한 게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에서 해킹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대응을 처음에 잘했습니다. 벤조우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Some of them we are not going to. All the major players 이제 offering 상황들을 help. 좀 설명을 하고 I think one question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안심을 so 시켜주는 sort of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the look of 지금 바이비트의 이 14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1천억 상당의 이러한 이더리움을 해킹당하는 사건, 이건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좀 만회를 한 편인데 생각보다 지금 큰 폭의 하락은 크게 없었습니다. 약 여기 퍼센테이지
패키지를 보면 1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제 새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총 빠진 거를 요 기점으로 봤을 때 11시부터 조금 뭐 미국 나스닥장이 빠지니까 슬슬 빠지다가 결국에는 뭐 이 12시 1시 뭐 이때 이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락률을 좀 살펴보시면 하락률이 뭐 고점 대비 해가지고 지금 뭐 한 7.4% 정도 빠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만회를 해가지고 5.6% 정도 하락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이더리움이 폭망하듯이 빠진 건 아닌데 앞으로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제 바이비트에서 아까 70% 오전까지만 해도 70% 처리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30%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밤에 일어났던 일이고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 메인 고객층이 바이비트의 주 메인 고객층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국계랑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있던 새벽 1시, 2시에 일어난 일을 출금 처리하는 게 그때는 원활하지 않았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출금을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출금들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출금한 그런 상태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사실 조금 불안불안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3번의 불장을 겪으면서 많은 해킹 사건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봤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잘 넘어가면 그냥 뭐 해프닝으로 좀 넘어가고 그 손실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어떻게 커버링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뭐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면은 2조란 말이에요. 역대 그 해킹 그런 사례들 중에서 거의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이고 지금 최초 가장 역사상 큰 규모의 해킹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다른 거래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끼리 막 서로 막 좀 브릿지 대출을 해주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내부적인 자료들 거래 뭐 그런 추적 관련돼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공유를 해주고 뭐 그런 절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기사에서도 보니까 OKX랑 뭐 쿠코인에서도 뭐 협조를 한다고 했고 장펑자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스러웠던 기사가 뭐였냐면 이 차오창펑이 해킹당한 바이비트에 출금 잠정 중단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새벽 5시 기사였는데요. 보안 강화를 위해서 출금 중단을 권고했다. 근데 지금 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출금을 해가지고 99%까지 다 출금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출금 35만 건 완료됐고 거래소는 지금 정상 작동 중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거를 남겨달라는 거잖아요. 잘 출금되고 있다고 소문내달라는 얘기인데 만약 여러분의 출금이 완료됐다면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출금을 안 하게끔 안심할 수 있게끔 지금 막 독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 지속되게 원활하게 이제 출금이 되는 상태가 될 건지 그 부면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주말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스닥도 2.2%가 빠졌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날 나스닥 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나면은 주말 내내 안 좋거든요. 그다가 갑자기 조그만 이슈라든지 고래 세력들이 뭐 대규모 매도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갑자기 뭔 일인지도 모르고 훅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구간이 이거 해킹을 맞은 이 이번 주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나스닥이 금요일장에 빠지면 주말 내내 토요일 일요일 안 좋다가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일요일 날 오후부터 조금씩 만회를 하면서 새벽에 월요일로 돌아오는 새벽에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도 다시 또 빠질 수가 있고 변동성이 조금 심한 장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힙소 타입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RSI를 통해서 상승 다이저번스가 확실하게 강하게 출현됐는지 그 부면들 그리고 특히 고래 지갑들의 메인 지갑들의 추적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돌발 사태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극심하게 온다면 그거를 기회로 잡으실지 자세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비트 쪽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출금이 완료됐다면 여기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이번 해킹이 은행, 암호화폐, 금융 부문을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보안 침해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이비트의 모든 기능과 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자신들의 이런 시스템의 우수성을 또 순간 또 어필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록 우리는 은행, 암호화폐, 금융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해킹 중 하나를 겪었지만 바이비트의 모든 기능과 제품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우리 팀 전체가 밤새 깨어서 고객 질문과 우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이 총동원됐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같은 경우는 거래대 쪽에서 함구하고 그냥 뭐 사태를 파악 중이다. 뭐 이렇게 딱 그냥 얘기만 하고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출금이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이비트 CEO 벤저우가 실시간으로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the fund is 시장 private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서 고객들을 잘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긴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적인 이런 출금 상태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99.99%까지 완료되지 않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자산의 9% 정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이 피해액의 80%를 브릿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 해킹의 핵심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 이 라자루스가 배후로 의심되고 있고 지금 다른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서도 이 코인들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고 일부 자산은 이미 새로운 주소로 이동된 뒤 매각되고 있는 중이다. 탈중앙거래소 덱스거래소에서 이미 매각된 흔적까지 다 확인을 했죠. 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배후에 있고 이거는 이전 해킹 사건인 와지리 X와 레디언트 캐피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고도로 숙련된 공격자들의 소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하고 해킹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라자루스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자루스 그룹 북한 정찰 총국의 해커 부대이다. 예전에는 히든코브라라고 불렸다. 2004년 탈북한 IT 전문가는 중국 선양시의 북한 호텔인 칠보산 호텔을 북한 해커들의 활동 거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 칠보산 호텔이 전격 폐쇄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트로이 작전 2009년에 그리고 2013년에도 한국 정부와 군대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그런 해킹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 2015년 기준으로 7,000명의 해커 부대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이요. 2009년에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해서 디도스 공격한 거, 2011년도 농협 전산망 해킹, 2016년에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도 바로 이 라자루스 그룹이 다 저지른 범행들이죠. 최근의 해킹 내용을 보면은 2023년 2월에 대한민국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1000GB에 달하는 재판 기록과 소송 서류들 정보를 빼내가지고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암호화폐 관련 사례에서는 2019년도 업비트를 해킹해서 이더리움 코인 34만 2천 개, 시가로 580억 원 정도를 탈취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 580억, 바이비트는 2조. 보통 격차가 심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바이비트의 출금을 잠정 제한했는데 바이비트에서는 계속 출금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 출금 중단이 추가적인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펑자오는 10억 달러 규모 해킹 자체가 이미 충분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보안이 최우선이다 라고 밝히면서 출금 잠정 중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더리움이 해킹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벤저우 CEO가 라이브 스트림에서 모든 고객 인출은 처리될 것이고 이더리움을 매입하지 않고 단기 대출인 브릿지론을 받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조 정도의 지금 이더리움을 해킹당한 거를 메꿔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더리움을 사게 되면 또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당장 매입하지 않고 대신 브릿지론을 받아서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난당한 이더리움의 거의 80%를 브릿지론으로 확보했다.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찌됐건 이런 해킹을 당함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거를 언제 또 회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면도 좀 우려스러운 부면이 있고요. 그리고 2조어치나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더리움의 전체 시총 대비해서 2조 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더리움의 시총이 464조잖아요. 그럼 2조에 상당한다고 하면은 이 464조에 2조면은 약 4.3%. 이
43%죠. 0.5%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출회된다면 요즘같이 이더리움 가격이 시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확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주말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물량들이 쏟아질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금요일날 나스닥이 빠지면서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바이비트의 해킹 2조 해킹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심리가 조금만 뭐 낌새가 이상한다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전세적으로 일어난다면 갑작스러운 패닉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면밀하게 이번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678불 하나로 약 395만 9천원 4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이더리움의 보안을 재점검하시고 안전한 지갑으로 콜드 월렛이 갖고 계신다면 콜드 월렛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항상 콜드 월렛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킹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화이트 리스트로만 전송이 되게끔 거래소에서도 화이트 리스트 등록을 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부면과 관련된 자세한 또 정보들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 트레이더 이 채널은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함께 공유가 될 텐데요. 저희가 있는 이 코인 하는 트레이더 코트에서는 리플 외에도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새로운 이러한 실시간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코인 트레이더 관련 영상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함께 댓글로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 블런 역시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더 좋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인사이트,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저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